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플래너 써본 적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어떤 플래너를 알게 되었는데 저처럼 초보거나 매해 플래너 쓰다가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도전해보면 괜찮다고 한 플래너가 있어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저도 2023년부터는 도전해 보려고요. 저는 한 7년 전쯤에 오프라인 강의 들으러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1953년도의 일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이상으로 유명한 예일 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특이한 조사를 벌였대요. 지금 당신은 꿈을 적은 노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설문지를 돌린 거예요. 3%의 학생들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요. 97%의 학생들이 아니요, 그런 노트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73년에 예일 대학교는 1953년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어요. 그러자 꿈의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3%의 학생들이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3%의 학생들은 20년 전에 적은 꿈을 전부 이뤘기 때문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예일 대학교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어요. 이 졸업생들의 재산을 조사한 결과 3%의 학생들의 재산은 97%의 학생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벌였는데 결과는 예일 대학교와 거의 똑같이 나왔대요. 전 이 얘기를 7년 전에 어떤 강의에서 듣고 그 프린트물을 지금도 잘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저도 꿈의 노트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적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적어놓은 사실조차 잊어버렸거든요. 위에 3%의 꿈의 노트를 적은 사람들은 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적은 것을 수시로 보면서 잊지 않고 실천까지 한 사람들이겠구나 싶었어요. 저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저는 연말이나 연초에 노트를 하나 사요. 이 노트는 작년 21년도 11월에 샀어요. 다이소에서 파는 것 중에서 나름 값 나가는 것으로 골랐죠. 아주 소중한 노트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무지를 샀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이어리 식으로는 안 샀죠. 왜냐면 쓰다가 안 써서 빈칸이 많이 남게 된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이면지로도 못 쓰고 다음 해에 재활용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 모습 보면서 또 실천을 못했어 하며 나 자신을 탓하며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많았던 저는 시중에 파는 다이어리를 자연스럽게 안 사게 되었어요. 안에 적을 것도 많고 복잡하고 혹시 다 채우지 못하면 또 속상하니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이 초록색 무지 노트를 샀고 이 앞부분에 무지 외에 유일하게 달력처럼 적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요. 달력처럼 1년치 달력을 다 적어놨었는데 작년부터는 이것도 안 적었어요. 11월만 적었거든요. 혹시 12개월치 다 적었다가 빈칸 돼버리면 그 모습을 보고 속상할 것 같으니 나름 요령이 생겨서 한 달씩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달에 한 달씩만 날짜를 적으려 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초록 노트를 사서 처음에는 1년 계획도 적어보고 매일 해야 할 일을 적어놓고 이 노트를 책꽂이에 꽂아 두었어요. 그런데 수시로 보려고 했지만 잘 안 꺼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책꽂이에 꽂힌 이 초록 노트를 우연히 봤는데 벌써 수개월이 지나서 이 노트가 있었음을 인지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노트를 잊고 한참을 산 거죠. 순간 계획표 적은 것을 펼쳐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애써 눈길을 피했죠. 워낙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산 내 모습을 또 직시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피한 거예요. 적어놓기만 하고 또 안 봤어. 안 보니 실천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적은 것을 잊지 않고 매일 또는 자주라도 보고
실전까지 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초록 노트도 거의 1년 만에 꺼내든 거는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꿈의 목록을 적었다는 말은 적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자주 보고 마음에 새기고 살았겠구나. 잊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니 몸과 마음이 꿈의 방향으로 움직였겠죠. 적은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여러 해에 걸쳐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중요한 목표가 한 가지 생긴 거예요. 2022년 11월부터 유튜브를 찍기로 마음먹었는데 꾸준히 찍어보고 싶은데 과연 내가 꾸준히 찍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꾸준히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려면 생활이 뭔가 계획적이고 시간 관리를 잘해야 유튜브도 찍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중 우연히 저희 동네에 공공기관에서 2023년도 플래너 무료 교육이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사실 큰맘 먹고 간 거죠.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한번 드러나 보자. 왜냐면 목표가 생겼으니까요. 유튜브를 꾸준히 찍어보는 것이요. 플래너 강의를 다 듣고 나름 기뻤어요. 왜냐면 이 플래너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달랐거든요. 저처럼 노트에 적어 놓은 것을 책꽂이에 거의 모셔두거나 적은 것도 까먹고 또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 플래너예요. 제목은 세븐 라이프 플래너라고 적혀 있죠? 매일매일 나답게. 나답게 살고자. 나답게라는 말이 또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세븐 라이프, 그러니까 7일 동안 삶을 계획하는 플래너. 그래서 얘는 일주일 단위의 플래너예요. 매일 쓰거나 한 달치 플래너가 아니고요. 맨 앞장은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맨 앞장은 1년간의 나의 목표를 적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스케줄링과 플래닝의 차이를 아시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스케줄은 시간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 또는 그런 계획표라고 하고요. 여기서 플래닝은 스케줄링과 비슷한데 한 가지가 추가가 돼요. 바로 목표예요. 목표가 추가가 돼요. 스케줄은 언제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것, 즉 시간 조율을 의미하고요. 플래닝은 어떤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래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놨으니까 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과정, 즉 나의 땀과 노력과 의지가 들어간 시간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1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적는 아주 중요한 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목표 없이 스케줄을 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냥 할 일을 적어놨는데 목표라는 방향성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지 않고 무작정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바쁘게 집중해서 운전했는데 그래서 피곤도 한데 목적지가 없이 운전만 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어떨 때는 굳이 바쁘게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한없이 게으르게 늘어지기도 하고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저도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가 됐는데 너무 반가운 나머지 오늘 또는 내일 당장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거나 타인의 스케줄에 내가 딸려가는 느낌, 또는 내가 그 친구를 따라오게끔 하는 거, 그런 적 없으신가요? 또는 수다 떨기 시작하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잖아요. 오늘 너무 길게 수다 떨었어. 오늘 저녁에 가족들한테 두부김치 해주려고 했는데 두부 갈 시간이 안 돼서 그냥 라면 끓여줘야겠네. 이런 거 있잖아요. 목표가 있으면 타인과의 만남도 내 스케줄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내 삶의 시간을 관리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쁘고 정신없이 많은 일들은 했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무조건 바쁘다고 보람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바쁘지 않아도 목표를 향해 느리게, 또 어떨 때는 빠르게 가기도 하고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라 윤택하고 보람된 삶을 사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줄표에 목표를 집어넣냐 안 넣냐는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이 아닌 플래닝을 하라는 말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넣을 때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 넣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자아,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사회. 이 3박자가 조화와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성공된 삶이지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자는 거예요. 밖에서 일은 너무 잘하는데 가정에 소홀해서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또 가정에만 매달려서 있다 보니 정작 내가 일하고 성장하는 데는 하지 못해 자식 다 키우고 나니 허전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가정과 내 일은 잘했는데 오로지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내 일만 챙기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여 그것도 어느 하나가 빠진 듯한 삶 같아 이것도 인생의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내 가정, 내 일도 소중하지만 더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삶이 더욱 행복한 삶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아, 가정, 사회 이 세 가지를 고루 목표 안에 넣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맨 앞장은 내 삶의 가치, 인생의 목적 또는 사명, 그 목적과 가치에 도달하기 위한 목표들을 적는 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플래너를 보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작성하다가 중간에 못할 때도 있잖아요. 꾸준히 못했다고 자괴감 만들고 언제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적은 플래너를 잊고 살다가도 언제든 중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플래너 원래 이 앞장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적고 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칸을 만든 거예요. 이 칸은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죠. 이 8개는 내가 1년이고 2년이고 내 삶의 가치, 또 나의 사명, 또 내 목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적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나, 자아, 가정, 사회 요 세 가지가 조화와 균형 있게 이 안에 적고요. 얘는 한 번 적으면 쭉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여기 이 파란색에는 핵심 키워드를 적거든요. 저는 신앙, 건강 돌봄, 인간관계, 재정, 시간관리, 평생 공부. 요즘에 공부 뭐 평생 한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 또 직업활동, 가족사랑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제일 가운데 이 파란색 부분은 여기 파란색 썼던 핵심 키워드들이 그냥 이렇게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인관계, 재정 여기 이렇게 해서 한눈에 이 핵심 키워드를 모아서 볼 수 있게 이런 칸을 만들었고요. 여기 가운데는 뭐 내 이름을 뭐 적거나 뭐 적고 싶은 거 뭐 적으면 되겠죠. 여기서 한 2개만 볼게요. 제가 건강 돌봄을 올해 또 같이 목표 중에 이렇게 하나로 더 적었는데 그 건강 돌봄을 위해서 해야 될 뭐 사항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월수금 근력 운동하기, 야채 과일 많이 먹기, 튀긴 음식 줄이기, 야식 금지, 또 텃밭 가꾸기, 충분한 수면하기, 하루에 물 5컵 먹기 이렇게 또 실천 사항들을 적어봤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뭐 인간관계도 한번 볼까요? 약속 시간 잘 지키기, 지인들 문자로 인사 전하기, 험담하지 않기, 어려운 이웃 관심 갖고 돕기, 또 뭐 후원하기 이렇게 했고요. 하나 더 볼게요. 가족사랑은 남편에게 예의 있게 말하기, 아이에게 지시어보다 권유하는 말로 하기, 또 고이 자녀 뒷바라지 잘하기, 또 내년에 대학생 아들
또 뒷바라지 잘하기, 사랑해라고 자주 표현하기, 미안한 일 있을 때 즉시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빈칸들은 제가 나중에 뭐 더 채울 거 있으면 채우려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 목표들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칸이 뭐냐면 여기 있는 핵심 내 인생의 키워드들을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일주일치를 적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맨 뒷장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맨 윗줄은요. 작심 한 줄로 적혀 있는데 얘는 7일 동안 목표예요. 내가 7일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겠다라는 목표인데 요거 뭐 적을 거 없으면 뭐 적기 어려우면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7일 동안 시간 계획이에요. 요 3, 4, 5, 6 이 숫자가 뭐냐면 시계거든요. 새벽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부터 뭐 밤 새벽 1시, 2시까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획을 적는 칸도 있고요. 그리고 7일 동안 할 일이에요. 얘가 세븐 라이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의 계획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일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주로 언제 적으면 좋을까요? 뭐 일요일 저녁이라든가 이때 내가 월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살아갈 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볼 것인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것을 여기다 한번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여기 하루 계획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있는 목표들을 여기다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오늘 병원 갈 일 있다. 병원을 월수금 중에 월화수목금토 중에서 언제 갈 건지 그거를 여기다가 옮겨 적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리고 요거는 하루 동안 빛낼 미덕이래요. 내가 오늘 하루에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살 것인가, 좀 미덕, 덕담 같은 거를 적는 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습관 실천. 매일 내가 습관화하고 싶은 거, 내가 매일 이것을 매일매서 어떤 루틴을 만들고 싶은 것들을 적고요. 여기는 7일 동안 피드백. 일주일 동안 이렇게 내가 살아봤는데 잘한 거, 반성한 거, 개선할 거, 다짐할 것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제 나름대로 적어본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작심 한 줄, 저는 주제 뭐 특별히 적을 게 없어서 안 적었고요. 뭐 여기서 기상, 뭐 아침에 뭐 큐티하고 저는 성경 말씀 읽는 게 있거든요. 큐티, 식사, 운동하고 요 시간은 휴식하고 11시부터 뭐 6시까지는 제가 업무 봐야 될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식사, 뭐 또 유튜브 이제 찍기로 했으니까 관련된 거 업무 봐야 될 걸 또 저녁 시간으로 해보겠다라고 했고요. 할 일 목록 있죠? 뭐 치과 가기, 유튜브 영상 찍기, 유튜브 영상 편집하기, 동아리 모임, 아이 학원 결제, 장보기, 영상 업로드하기, 김치 담그기, 이렇게 적었고,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요일을 옮기는 거예요. 요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월요일에는 영상 편집하는 거를 여기다가 월요일로 옮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치과 가기는 화요일 날로 옮겼어요. 그리고 동아리 모임은 여기 수요일로 옮겼고요. 이런 식으로 할 일 목록을 각 요일별로 분산을 해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는 보면은 여기 몇 월, 뭐 월이죠, 월. 뭐 1월이 뭐 지금 뭐 1월부터 할 건 1월에 뭐 1월 2일, 또 뭐 화요일날 3일 날짜 적고, 취침 기상 시간이 있는 건데, 취침은 전날 내가 몇 시에 자고 또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꼭 적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 취침 시간을 알고 내가 몇 시간을 수면했는지를 통해서 다음날 내가 어떤 에너지로 정말 활기찼는지, 아니면 피곤해갖고 의욕이 없었는지, 아니면 작고 사소한 거에서도 다른 때는 무난히 넘어갔는데 어떨 땐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수면 시간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시간, 잠을 충분히 자고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취침 시간, 기상 시간도 넣었어요.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여기서는 매일 일과를 적을 때 내가 계획한 일만 적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추가로 적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3일 날 치과 가고 유튜브 업로드하고 장보기를 내가 할 것을 계획을 했는데, 이날 치과는 갔는데
갔으면은 뭐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근데 유튜브 업로드는 100% 못했어요. 한 반 정도만 했어요. 그러면 한 세모로 이렇게 해볼까요? 네, 잠깐 볼펜이 잘 안 나와서 좀 다른 걸 바꿔볼게요. 세모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장보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날 못했어요. 못하면 X. 자, 장보기를 언제 할까? 수요일날로 옮겨서 적어도 되는데, 화요일날 장보기를 할 거를 놓치다 보니까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이 됐는데, 마침 시간이 생겨서 장보기를 했으면 이날 내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이날 이날 한 일도 여기 적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은행 갈 일도 생겼어요. 그러면 은행 가기. 이런 식으로. 여기는 뭐 아까 미덕 그런 것들 단어를 적으라고 했잖아요. 화요일 날은 뭐 절제를 좀 하고 싶다. 내가 매일매일 미디어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 오늘 좀 절제 좀 하고. 화요일 날은 감사.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는 또 그런 날로 잡고, 또 나눔, 격려. 저도 한 4개만 적었는데, 이거는 꼭 매일매일 적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이번 주에는 감사하면 감사로만 적어도 되고, 내가 이번 주에 좀 나눔을 하고 싶어. 그럼 나눔. 요번엔 미디어로 좀 절제하고 싶어. 그럼 절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도 되고, 요거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치를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거는 매일 습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3가지를 적어봤어요. 운동, 큐티, 물 5컵. 운동을 매일매일 했으면 내가 체크. 또 그러니까 6칸이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은 하루는 없네요. 자, 화요일 날도 내가 운동했으면 체크. 운동을 잘 못했으면 세모. 아예 못했으면 X. 이런 식으로 적죠. 물 5컵 먹기도 이건 건강에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을 하루에 1.5리터, 2리터 먹으라고 하지만 그걸 한꺼번에 왕창 먹고 왕창 안 먹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분산해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물 5컵, 일어나자마자 1컵, 또 아침 식사 전에 30분 전에 1컵, 점심 식사 30분 전에 1컵, 저녁 식사 30분 전에 1컵, 자기 1시간 전에 1컵, 이런 식으로 해서 물 5컵을 매일매일 먹으려고 해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도 먹었으면 5컵 먹었으면 이렇게. 화요일 날은 한 3컵 먹었네요. 세모. 수요일 날은 거의 못 먹었어요. 그러면 X.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매일 습관을 들이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란, 반성, 개선, 다짐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물 5컵을 잘 먹었으면 잘한 것에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반성할 거. 이번 주에 튀긴 음식, 살찌는 음식 너무 많이 먹었어. 좀 반성할 거. 자, 개선은 음식 조절을 좀 해야겠다. 그리고 다짐은 너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날 일할 때 너무 지장이 있었다. 그래서 일찍 잠들겠다.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보겠다. 해서 이렇게 잘하고 반성하고 개선하고 다짐하는 이런 칸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일주일치를 다 적은 거거든요. 적고 내가 그날 한 일도 이렇게 적어 갔잖아요.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얘를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미리 찢어놨거든요. 이거를 벽에 붙여 놓으려고 해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이렇게 잊어버리고 잘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놓고 이렇게 매일매일 확인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붙여놓기 좀 그러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 상태에서 써도 되죠. 자,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잘 찢어져요. 이렇게 잘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하다가 또 내가 좀 빠뜨리고 그 주에 못한 주가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짠 하고 이렇게 새 페이지가 나와요. 처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작성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항상 여기에 있어서 요거를 토대로 해서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한 주를 살아낼 것인가, 또 어떻게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내 삶의 목표와 가치, 방향을 가지고 적을 수 있는, 항상 볼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찢어서 버릴 수 있는 거. 나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거의 실천 못했어. 속상하죠? 그럼 X, 찢어서 버리는 거예요. 휴지통에 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처음 시작하거나 또 적어놓고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요거 저는 마음에 들어서 요거를 2023년도에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이 플래너를 꼭 100% 다 채울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꼭 100% 다 지켜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지 않고 2023년도는 한 50에서 60%라도 작성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려고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기기 때문이죠. 체력적 한계도 있고요. 시간적 한계도 있고요. 어떤 날은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 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날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날도 있을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한 날도 있고 또 대충 한 날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또 인간미도 느껴지겠죠? 너무 완벽하면 나도 주변 사람도 피곤할 것 같아요. 내 변명 같기도 하네요.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려고요. 안 그러면 완벽하게 하려다 지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도 매해 성공하지 못했던 저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년에 한 6, 7개월 정도라도 쓰면 만족하고요. 그 후년에는 한 70에서 80% 작성을 목표로 하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좀 더 디테일한 플랜으로 바꿔서 써볼 수도 있겠지요. 목표가 있어 방향 설정은 됐으니 그 원동력을 가지고 정한 방향대로 조금씩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플래너를 강의 들으러 가서 할인을 많이 하길래 몇 개 더 샀거든요. 내년에 쓸 걸 미리 좀 사둔 것이기도 한데 제가 두 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이 플래너를 나도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두 분에게 제가 드릴게요. 저는 나중에 구입해서 가서 쓸게요. 댓글에 플래너 신청이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메일 주소 드릴 테니 주소 알려주세요. 무료 배송, 네, 무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아무도 댓글 안 달면 어떡하지? 그럼 제가 그냥 쓸게요. 하지만 두 분 정도는 이 플래너를 저와 함께 써보는 것에 도전해 보셨으면 해요. 플래너를 쓰면서 내 삶에서 작은 열매라도 달성하는 성취감과 보람을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성취를 기획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